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촬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2023년도 재가장기환기간 평가 준비 기본 매뉴얼 분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화면을 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방문량 17번 방문 목욕 방문 간호에 해당이 됩니다. 바로 재가급여 관리 시스템입니다. 재가급여 관리 시스템은 RFID라고 하죠. 우리가 소위 말해가지고 우리 방문량 사람들이 어르신 집에 가가지고 찍는 거 있죠? 그걸 우리가 보통 RFID 태그라고도 하고요. 근데 공단에서 얘기하는 용어로는 재가급여 관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 평가 항목을 아마 영상으로 보시면 대부분 이건 다 아는 거니까 굳이 내가 들을 필요 없어 하시는데, 여기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평가 진행할 때 우리 평가관들의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 급여 제공 영양관리, 급여 제공 영양관리엔 뭐가 있죠? 우리 시청하신 분들, 급여 제공 영양관리에서는 그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급여 제공 영양관리는 평가 제목에 있죠? 평가 15번이었나요? 저번 시간이었죠? 16번이었나? 거기에는 우리가 신규 직원 교육, 급여 제공 교육을 우리가 급여 제공 영양관리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평가관들이 평가를 진행하면서 자기들 용어를 쓸 때가 있어요. 지금처럼 평가 매뉴얼의 내용으로. 그럼 우리 평가를 이제 받아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봐주시면 되세요. 평가관이 재가급여 관리 시스템 좀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태그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내가 알아들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냥 나는 태그가 편하고 그냥 요양원에 가서 찍고 오는 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다면 적어도 내가 평가 진행함에 있어서 평가관이 얘기하는 용어가 뭔지는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걸 꼭 감안하셔야 됩니다. 평가 진행하면 있어서. 그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기관에 나가서 이제 평가 1번 운영기적, 2번 직원 A 이렇게 바인더나 이런 걸 만들어 드릴 때 항상 기관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자, 1번 운영규정, 2번 직원 A, 이 바인더에다가 서류를 모으시고 또 이 용어 자체를 내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거는 뭐냐면 평가관이 자기들 용어를 사용을 할 때 내가 그걸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로 바라봐 주시면 되세요. 그죠? 예를 들어, 급여 계약을 작성하면서 표준적 계획서를 반영했는지, 그럼 그게 무슨 말인지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처럼 우리 평가관이 사용하는 얘기가 어떤 내용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오늘은 두 가지 항목을 바로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우리 방문량 17번에 있는 재가급여 관리 시스템하고 바로 평가번호 18번에 있는 시간 준수를 말씀드릴 겁니다. 이거는 크게 왜 제가 한 번에 묶어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크게 준비할 건 없으세요. 따라서 이거는 실제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하셔야 될 업무는 크게 없고 나중에 평가 통보를 받거나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 거다 보니까 설명 내용도 간단하고 우리가 충분히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묶어서 간단하게 매뉴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점수는 3점이 배정돼 있으세요. 3점이 배정돼 있고 기관이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 RFID를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하면 RFID 많이 쓰면 점수를 줄게. RFID를 안 쓰면 점수 안 줄 거야. 그리고 니네 급여증 기록지를 써. 그 대신 급여증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 수급자에게 갖다 줘야 돼. 이거죠? 힘들잖아요. 우리가 RFID를 찍으면 RFID 찍은 급여증 기록지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제공하면 되잖아요. 좀 편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급여증 기록지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갖다 줘야 되잖아요. 갖다 주고 내가 발급장에 사인을 받아오든 선명을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전산을 하겠다는 거죠. 공산에다 전산을 하겠다는 거고, 이 항목은 직전 2019년, 2020년 평가 때와 큰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기 때문에 기존 매뉴얼 그대로 준비하시면 되세요. 아셨죠? 평가 기준 상세히 보겠습니다. 평가 기준은 기관에서 확인을 하는 건데 평가 방법을 보시면 간단하게 전산을 확인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평가관이 계산해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평가관들이 자기네들이 전산 확인해가지고 여기 보신 것처럼 RFID의 참여율을 확인하는 겁니다. 즉 지표 적응 기간, 예를 들어 이거 같은 게 지표 적응 기간이 화면에 보신 것처럼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 즉 올해예요. 올해를 지표 적응 기간으로 삼는데 올해의 지표 적응 기간 동안 수급자와 계약된 요양원 수, 요양원 수, 즉 요양보호사님의 인원이 100명이라면 100명 중에서 RFID로 전송한 요양보호사님이 몇 명인지에 따라 그 비율을 계산을 해요. 계산을 공단 직원이 합니다. 우리가 할 건 없어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신 것처럼 95% 이상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신 것처럼 청구 활용률, 우리가 RFID로 청구는 거의 다 하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90% 이상이라면 3점을 배정받으시는 거고요. 만약에 90% 이상이고 2번 같은 게 85%다. 그러면 이제 2.25점
부분 점수를 받게 되시는 겁니다. 85%와 80%는 1.5점 중간 점수를 받으시는 거세요. 즉 최소 85%는 넘어야 된다라는 거. 그죠? 이게 쉬운 항목이라고 하면서 실제 평가 때 저를 불러도 제가 해결이 안 되는 항목이에요. 가끔 저를 불러다가 우리 원장님들이 얘기하세요. 학과장 불렀으니까 치우수 나와야지. 그럼 제 입에서 뭐라고 나올 것 같으세요? 제 입에서? 아니 저를 부르기도 전에 전화 상담을 먼저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저를 부르시면 이제 뭐 계약을 진행하시면서 큰 돈을 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을 내실 때 당연히 그런 분들은 치우수를 목표로 하셔가지고 저를 부르시겠죠? 그러면 그 원장님들이 저한테 항상 얘기를 하세요. 아 내가 학과장 이렇게 해서 부르는데 치우수를 나는 목표로 한다. 그러면 제가 그냥 웃어요. 웃고 저는 최우수는 말씀을 못 드린다 그럽니다.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보시는 이런 항목들이에요. 제가 극복이나 우리 기관에서 안 되는 항목들이 뭐냐면 경력직. 그거 어떻게 합니까? 2년 이상 근무하신 비율이 많아야 점수를 드리는데 그죠? 그거 2점. 그 다음에 화면에 보고 계시는 RFID. 이거 3점이에요. 그동안 태그 안 하셨으면 3점이 날아가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드립니까? 이거 3점 날아가죠? 거기다 등급 보전 1점이잖아요? 등급 보전 우리 어르신들의 등급이 좋아지는 비율이 많아야 점수를 드리는 항목이에요. 이것만 벌써 5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불안한 항목이 또 뭐가 있냐면 근로자 건강검진이에요. 근로자 건강검진 우리 원장님들이 잘 받으셨다면 모르겠지만 지나갔잖아요 벌써. 그럼 얘도 벌써 1점이에요. 그럼 우리 벌써 몇 점이죠? 그러면 5점, 6점, 7점이네요 벌써. 감점이 마이너스 7점이 돼요. 근데 이것만 있느냐? 또 있죠. 뭐가 있냐면 우리가 매월 정해진 기간 안에 매월 전산에 등록하시는 게 있잖아요. 이게 그 기간을 넘어서 등록하실 경우 감점 맞아요. 근데 제가 평가를 한 10몇 년 하면서 이 부분 거의 감점들 많이 맞으세요. 이건 나중에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항목을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것저것 하다 보면 기본 마이너스 감점이 8, 9점이 돼요. 그러면 나머지 항목에 실수가 없어요. 최우수인데 최우수를 제가 당연히 해드릴 수 있는 말을 못해요. 만약에 저 말고 뭐 다른 업체 뭐 컨설팅 뭐 하시는 분이 있겠죠. 그런 분들이 최우수를 보장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항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이걸 극복할 수가 있다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극복이 안 됩니다. 따라서 제가 이 영상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항목은 쉽게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준비할 건 없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반대로 지금이라도 당장 이 영상을 시청을 하셨다면 아까 지표적인 기간이 언제부터라고 말씀드렸죠? 올해 1월 1일부터 2022년도 올해 12월 31일까지예요. 그럼 지금이라도 열심히 남은 요양보호사님들을 사정을 하든 닥달을 하시든 RFID로 전환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90%든 95%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충분하게 우수기간 이상 목표로 가실 수가 있겠죠. 최우수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다짜고짜 우리 기간은 무조건 RFID로만 간다고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시라면 이 점수가 3점이세요. 그냥 감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직 지금 이제 9월이죠. 9월, 10월, 11월, 12월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우리가 비율을 어느 정도 최소 중간 점수라도 받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올려주세요. 올려주실 방법밖에 없어요. 이걸 태그를 쓰셔야 급여직 기록지 매달 갖다 주는 것도 편해져요. 매주 갖다 주는 거 힘들어요, 그거. 그죠? 직전 3년치, 4년치인데. 따라서 그런 부분들 주의하셔야 되고요. 뭐 확인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단에서 참여일과 청구 활용률은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할 게 없어요. 지금 일단 첫 번째 RFID를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RFID는 점수가 3점입니다. 그죠? 난이도는 중에서 최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주의점. 지금이라도 RF를 올리자. 지금부터 닥달하시라 이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래서 비율을 올리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시라면 일단 최우수 기간은 목표로 비우세요. 내가 우리 기간 도저히 요양보호사님들이 안 된다 그러시면은 그냥 나는 최우수 목표가 아니라 우수 기간 목표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다가 내가 다른 항목에서 감점이 없을 때 최우수 기간을 목표로 하시는 게 좋으세요. 아셨죠? 그 다음에 기관 평가관 용어에 주의하자. 그죠? 재가급여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뭔지 그죠? 누가 재가급여 관리 시스템 하면 태그를 얘기하는 거구나. RFID라고 하면 태그를 얘기하는 거구나. 우리 요양선생님 찍는 걸 얘기하는구나.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지금이라도 꼭 올려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 정도로 하시면
RFID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직전 평가와 변화가 없기 때문에요. 자, 그럼 우리 다음 항목으로 좀 볼까요? 오늘은 두 개 항목을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자, 방문요약 18번 우리 방문요약과 방문목욕 방문관에 해당되는 시간 준수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점수가 무려 3점이 배정되어 있어요. 3점. 3점이 배정되어 있고 난이도는 중하입니다. 중하. 이거는 누구나 점수를 받으셔야 돼요. 자, 상세히 볼게요. 자, 급여 제공 직원이 급여 제공 시간을 준수하여 수급자에게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즉 뭐냐면 여기 보신 것처럼 평가 기준을 볼게요. 수급자를 선정해서 급여 제공 직원이 급여 제공 시간을 준수하고 있는지,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안내를 하는지, 시간을 변경하는 빈도가 적정한지를 우리 면담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면담을. 그래서 이 세 개 기준을 모두 충족을 하면 3점을 받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두 개만 충족되면 이제 우수기간, 양호 점수를 받아가지고 2.25점. 그 다음에 하나만 맞으면 그래도 점수를 주잖아요. 부분 점수, 그죠? 제일 중요한 건 평가 방법은 면담이에요. 우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면담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난이도를 중하로 놓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선비를 준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이거 보신 것처럼 급여정 시간을 준수하여 서비스 제공하는지 수급자 면담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평가 기준도 수급자 면담하는 겁니다. 세 번째, 여기서는 뭐 신설이라고 표시했는데 뭐 신설이가 할 필요도 없죠. 그냥 물어보는 거니까. 그러면 면담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눈에 면담 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기관 안에서 안기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근로자들한테는 안내를 하고, 수급자 보호자에게는 우리 사무실 내 평가를 끝나고 이제 그 뒤에 수급자 보호자를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관의 평가가 끝나면 우리 수급자 보호자에게 찾아뵙든 해가지고 조만간 우리 영선생님이 서비스하는 시간에 혹시라도 평가안이 나온다면, 그죠? 공단에서 나왔다고 하면 저희가 다 잘해줍니다 라고 대답을 부탁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시면 정말 어려운 항목이 될 건데, 대부분들 우리 기관에서 어르신 우리 부모님을 케어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다 잘해준다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목은 거의 감점이 될 수가 없어요. 된다면 하나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 그게 뭐냐면 이 평가 기준 1번이에요. 이게 면담이라고는 하는데 어느 평가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요양보사님이 예를 들어서 점심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비스를 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평가관이 먼저 나가 있어요. 골목길에서 저 뒤에서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그 1시에 시작한다면 1시 전에 들어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그죠? 근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늦었다. 그러면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점수가 감점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평가가 종료되시면 환수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항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수급자 보호자보다도 근로자한테 주의를 시키셔야 돼요. 요양보호사님들한테 예를 들어 우리 기관의 평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제가 끝난다고 할 때까지는 근무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 요양선생님들 월급을 환수당합니다. 공단에서. 그죠? 공단에 환수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1시에 서비스 시간이라면 그 전에 반드시 태그를 찍고 근무를 하셔야 됩니다. 늦게 가시면 안 된다고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항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방문요양 17번 재가급여 관리 시스템하고 방문요양 18번 시간 준수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개의 점수 합쳐가 6점이에요. 쉬워 보이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운영규정 2점, 뭐 직원의 1점, 2점 이러잖아요. 근데 이 두 개 합쳐 6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전체를 다 100점 맞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목표는 90이 넘느냐, 80이 넘느냐, 70이 넘느냐예요. 그러면 뭐냐면 내가 일단은 점수를 받아낼 수 있는 항목, 쉬운 것 중에 그거는 일단은 실수 없게끔 먼저 점수 획득을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에 해당되는 항목이 화면에 보고 계시는 RFID하고 다음에 있는 시간 준수 이 두 개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벌써 그럼 6점이 확정이 되시는 거세요? 아셨죠? 아, 맞다. 시간 준수는 또 요점 정리 안 했네요. 또 이것도 또 저한테 이메일 날리실까봐. 자, 시간 준수 하겠습니다. 점수는 제가 3점이라고 말씀드렸죠? 난이도는 중하 정도 보시면 돼요.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수급자, 보호자에게 기간 평가 종료, 기간 평가라고 하면 되겠죠. 사무실 평가 종료 후 반드시 방문하여 설명하자. 방금 우리 이렇게 잘 대답해달라고 설명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하셨죠? 요양 보호사님께 그 기간에는 평상시에도 시간 준수를 하셔야 되지만 이 기간에는 반드시 시간 준수를 필히
꼭 하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 평가번호 17번, 18번 두 개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천히 나가고 있습니다. 매뉴얼 직전보다 뭐가 바뀐 거고 뭘 주의하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요건 좀 쉬어갈 수 있는 거, 요거는 지금 집중해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보다 상세한 거는 평가 매뉴얼 발표되는 11월 정도면은 아마 응용편이 올라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응용편에서 작성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지금은 편안하게 영상 시청하시면서 이런 게 바뀌었구나, 그런 걸 아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가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